안녕하세요. 혼자 일회용의 글 쓰는 푸들 동구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롭게 만든 코너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즉 프리랜서의 독서에서 푸독 시간입니다. 제 이름 되게 잘 붙이죠.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프리랜서로서 일을 할 때 읽어두면 좋은 책들을 제가 엄선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양서를 소개했던 거랑은 좀 다른 형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도 굉장히 많지만 프리랜서로서 일을 할 때 또는 이제 태도나 마음가짐을 형성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만을 이제 엄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책은 어떤 작품으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마음속에 추려놨던 네 가지 책 중에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짜잔! 요 책인데요. 제목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된 이상 마트로 간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서도 조금 느껴지시겠지만 마트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포인트에 반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고민은 사실 회사를 다니시면서 어느 정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취미 또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뭐 직접 해보진 않더라도 아이템을 좀 생각을 해보시거나 조사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알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으로라도 경험을 해주시면 나오셨을 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자기만의 이제 업을 시작하시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에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기업가, 예술가 이 중에서도 자영업자 요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뭐 1인 기업가, 예술가들을 크게 나누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아시겠지만 자영업을 하더라도 직원을 많이 두거나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인건비에 대한 책정이 조금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규모로 나랑 뭐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동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두시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혼자 일해요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이 책에서 어떤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도 인풋을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웃풋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조금 뭔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작품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닮고 싶거나 저 사람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책이라는 물성이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보고 싶은 페이지부터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 있고 세밀하게 담겨 있고 또 돈을 받고 판매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실된 이야기 그리고 고급 정보들이 좀 많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이 책. 이렇게 된 이상 마트로 간다. 이 책을 제가 고르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이 저자분, 그러니까 나만의 업을 시작하신 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일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요거를 보고요. 세 번째, 나만의 철학이 담겨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나만의 철학이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도 창업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게를 꾸미거나 어떤 뭔가 그런 철칙을 정할 때 내가 이 가게를 뭐 500개, 1000개 이상 똑같이 운영한다고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작은 나만의 업을 시작할 때도 나만의 규칙이라든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철학이 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에 휘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력에서 조금 많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리랜서 기자 겸 작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조금 더 색다른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제가 지키려고 하는 저만의 철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가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매일매일 외근을 하기보다는 하루 외근을 하면 하루 정도는 집에서 뭔가 저의 몸을 돌보고 가정도 돌보고 그 다음에 뭔가 인풋을 쌓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세운 철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저자분께서도 마트를 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굉장히 특별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엑셀이라든지로 보고서를 많이 작성을 하셨는데 직접 내가 상품을 한번 판매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사 끝에 이제 마트를 하시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지역은 내가 여기서 뭔가 확장을 해 나가겠어. 이러한 기준들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마트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도시, 그러니까 물론 군산도 좋은 도시고 멋진 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수도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산에서 왜 마트 창업을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니까 지리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많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장소 캐치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알거든요. 저 자리는 뭐만 들어왔다 하면 금방 나간다라든지 저 건물주 아줌마, 저 건물주 아저씨,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러한 성향이다. 그리고 뭐 매해 얼마씩 임대료를 인상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핫하고 멋진 지역보다는 잘 알고 친숙한 지역을 선택하는 게 실리적으로 낫다는 거를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분께서도 그렇게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업을 할 때 이러한 기준이 굉장히 잘 잡혀 있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저는 이거를 진짜 많이 보는 편인데요. 사람들도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떠올랐으면 바로 실행을 하는 사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겪는 시행착오를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겪는 것들을 재화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인 기업, 프리랜서, 뭐 자영업자, 뭐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큰 자본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그 일을 길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창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한 석 달만 계속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기간 동안 공사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3개월치의 월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티려고 모아놨던 금액에서 그만큼의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직을 할 때는 뭐 성향이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철저하게 준비와 연구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점이 바로 요 점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상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창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계획이나 준비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밑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편이에요. 다만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예 계획을 거의 안 세우는 편이고요. 음.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된 이상 마트로 간다의 저자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우선 이제 공지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중소형 규모의 마트들의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배달을 하고 이제 구매를 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동네 마트에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40대 이상 올라가는 그런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동네 마트를 꼭 찾으시는데 그래서 마트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까지 나가시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익도 괜찮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다 이미 끝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통해서 아, 내가 뭔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느냐? 요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 얘기만 들어도 야야야 요즘엔 이게 대세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개인의 문제니까. 하지만 아시겠지만 그런 아이템들 중에서도 내가 왠지 마음이 끌리는 거 또는 내가 잘 아는 거, 그다음에 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시작하는 게 저는 길게 재미있게 좋아서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치킨집이 유망하니까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차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물론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하다 보면 슬럼프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일을 하기 싫어지는 거죠. 점점 치킨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내가 사랑하는 아이템, 그다음에 계속 알아보고 싶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거를 한다면 그런 마음이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를 보는데요. 이 저자분도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았어요. 어, 그 마트에서 세일 상품 같은 거를 안내를 할 때 회원분들한테 문자 발송을 하거나 전단지 같은 거를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혼 없는 홍보는 귀신도 알아보거든요. 형식적인 멘트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일 상품, 할인 상품, 문자 같은 거를 보내실 때 거기에 그 품목에 대한 것만 적으시는 게 아니라 그날의 날씨라든지 그날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뭐 건네고 싶은 인사말 같은 것들을 담아서 전달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마트에 안내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멘트라든지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어서 오히려 그거를 기다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마트를 하시면서 굳이 기부라든지 이런 이벤트는 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수박 한 통을 사면 이거 똑같이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장기적인 이벤트를 하시면서 그 공간에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된 이상 마트를 간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조금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아무래도 퍼센테이지라든지 숫자 등을 조금 확실하게 이용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창업을 준비할 것. 그리고 그 일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애정 있는 아이템인지를 가지고 볼 것.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나만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나만의 규칙 같은 것들을 녹여 넣을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담겨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제가 감히 따라하기 힘들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된 이상 마트로 간다를 창업하시게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론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저축을 하셨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과 같이 일을 하시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하죠? 공포 같은 게 있어요. 그 흔히 말하는 IMF 괴담이라는 게 있는데 당시에 동업하시던 분들 중에서 뭐 한 분이 도망가셔서 나머지 분이 덤태기를 쓰든지 아니면 보증 같은 거를 통해서 한 가정이 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업, 누구랑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한 조금 막연한 공포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가족 친지를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아예 다른 사람. 그랬을 때 부모님과 함께 같이 일을 한다? 제 상상을 잠깐 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와, 안 될 것 같아. 저희 엄마 할 수 있을까? 저희 신랑과, 직장을 나오러 갈 수 없을 것 같아. 저희 언니와, 무서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데, 아버님과 그래도 케미를 잘 맞춰 가시면서 동업을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가까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내 맘과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가족이라고 한다면 거의 운명 공통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서 나한테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빌릴 때 은행권이라든지 담보대출 이런 거보다는 가족끼리 얼마씩 각출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다른 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부딪히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일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일상과 직장의 분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같이 일을 한다는 거는 조금 큰일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마트로 간다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고, 물론 마트를 창업할 건 아니지만, 제가 앞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이런 점들을 배워서 계속 써먹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내일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조금 시작하면 좋을까,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된 이상 마트로 간다. 프리랜서 독서 자료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뭐 출판사에서 뒷돈을 받았다든지, 뭐 유료로 제가 뭐 집행비를 받고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